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65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편집을 주로 맡고 있는 CP입니다. 저는 조채현 오지입니다. 네. 저는 주로 나와서 말만 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요 앞에 마이크 보고 말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지님은 상관없는데 어차피 오지님이 말하겠지만 네, 오늘 그러니까 조채현님 나오신 거 보고 이제 예상한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IDC 장애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많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침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오후 3시 몇 분에 그 판교에 있는 IDC가 화재가 나서 카카오 서비스랑 뭐 네이버 일부 서비스 복통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발생하셨을 때 좀 많이 불편하셨나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카카오톡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카오가 한창 떴을 때 네이버에 다녀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카카오톡을 평소에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와이프랑도 이제 뭔가 할 때 저는 예전부터 컴퓨터 좋아하는 분들 비슷할 것 같은데 디바이스가 한 개가 아니잖아. 아이패드, 뭐 맥북, 막 폰도 여러 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좀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썼거든요. 다 동기화되고 오래된 데이터도 남아있는 걸 좀 선호해서. 카카오가 하나밖에 안 되죠. 카카오는 폰은 하나죠. 폰, 아이패드 별도, 컴퓨터도 하나일 거고 뭐 그런 식이라서 심지어 예전에는 아이패드도 막 안 됐던 것 같고 하나씩 해주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대화가 다 저장돼 있었으면 좋겠어서 주로 이제 와이프랑만 대화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대화 안 하고 그래서 페임에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카톡에는 오히려 단톡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안 됐을 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말고 저번에도 한번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장애. 그때도 사실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 시간에 헬스장에 있었는데 이제 기구의 사용 방법을 찍으면 QR로 찍으면 안내 그게 있는데 그게 T스토리더라고요. 딱 찍었는데 T스토리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약간 도구 사용법을 그 헬스 기구 사용법을 그때 약간 저는 헬스장 생각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게 안 열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이게 왜 사용 방법이 T스토리에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냥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진짜 데이터 센터 일. 근데 그때까지는 뉴스는 없었고. 맞아요. 네. 트위터에서만 데이터 센터 불났대 했는데, 진짠가? 근데 몇 분 지나니까 진짜 불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죠. 네. 두 분은 다 장애 인지를 그러니까 확정으로 인지를 하신 거는 다 트위터. 아니, 회사 슬랙에 누가 이머전시 채널에 이제 지도가 안 나온 카카오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누가 화재가 난 것 뭐 평촌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막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하다가 저는 그날 사실 어린이집 뭐 청소하는 날이라서 청소하느라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끝날 때쯤에 한 4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네이버 개발자분들인데 다른 아버님 중에 그분도 네이버 뭐가 안 된다고 그쪽이랑 연결된 게 있어서 막 둘이 보다가 판교 IDC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던 판교 IDC가 그 NHN 토스트 클라우드 IDC 위치밖에 몰랐어요. 판교 IDC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니까 판교 잠깐 들려볼까 하고 근처로 갔는데 그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불이 나서 그냥 꺼졌나 보다. 왜냐면 판교 뭐 내부에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소방차가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갔는데 트위터 보니까 누가 다른 판교에 뭐 SK IDC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그 위치 근처 가니까 여전히 뭐 연기 같은 건 안 보이는데 겉에서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는데 와 분당에 있는 소방차는 다 모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그때 보고 이제 근처 이제 차 세우고 걸어가 봤더니 이제 개발자들은 다 못 들어가고 소방관들은 막 교대로 지하에 들어가면서 끄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발자들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발 둥둥 구르는 느낌? 밖에서 딱 봐도 개발자의 티가 난다.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구나, 약간. 그 있잖아요. 인케이스 백팩 느낌의 막 이제 막 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뭐 손을 쓸 수는 없고 아예 불이 꺼져야지 그쵸. 들어가서 뭐라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뭔가 지하 어딘가에 불이 났고 나머지는 안 버틴다 막 이런 이야기 듣는 거 보고 아 뭔가 밑에 불이 나도 저렇게 오래 끄고 있으면 생각보다 큰 화재인가 보다 그 생각했어요. IDC는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불이 나도 일부만 불 나고 그냥 꺼졌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심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그 시간대에 음. 마침 어린이공원 저기 가가지고 산책 돌다가 집 들어가야지 하고 카카오 택시를 켰는데 안 되는 아.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심각한데 저도 맞아요. 카카오 택시 안 되면 난감할 것 같아요. 그날 유독 날이 더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과 계속 그 앱이 안 켜지는 그걸 반복하더라고요. 그게 또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장애가 있다라는 그게 로딩 후에 떴었는데 그 위엔 네트워크를 확인해 주세요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여파가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트위터랑 저희 슬랙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방서에서 출동한 기록은 분당 소방서에서 15시 33분에 출동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주소가 나오지는 않아서 추정이기는 한데 아마 그 기사나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바로 했을 거예요. 분당에 소방서가 진짜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도로도 잘 돼 있어서 거의 바로 도착하긴 하죠.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난다라는 게 사실 일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 사례 일본에도 IDC 사실 사고건 사고 진짜 많았어요. 뭐 전력이 차단된다거나 뭐 폭탄으로 전력선이 끊어져서 뭐 기름으로 전기를 떼거나 이런 건 있지. 화재가 난다는 건 또 화재가 나더라도 바로 꺼지는데 대부분 그 근처에서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는 건 끝난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대부분 뭐 개발이나 뭐 이런 인프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아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대국민사가 저거 방송을 봤더니 그 화재가 나면서 그 배터리에서 발화가 됐었고 그 발화된 불이 전력선을 이렇게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네트워크 회선이라던가 전원선이 물론 이제 그 바닥에 액세스 플로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케이블 트레이라 해가지고 위쪽에 이제 그 선이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데 지하 주차장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 구조물이 있잖아요. 전선 지나가는. 아마 그게 타지 않았나 발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돼서 공급 화재는 금방 진화가 됐다고 들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선이 이제 타고 막 이랬으면 막 전기가 막 흐를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 때문에 되게 복구가 오래 걸린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전원 공급 문제를 그래서 새벽에 해결을 했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우선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원래 ITC는 다 UPS 장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이제 UPS 관련된 거라고 상상은 했는데 이 층별로 이렇게 서버들이 있으면 UPS가 이 층별로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이렇게 맞아요. 모여 있는 구조였나 봐요.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을 위한, 그러니까 센터 전체를 위한 UPS와 발전기가 있고, 이제 그것보다 더 우리는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렉에다가 UPS를 따로 하나 또, 더 달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UPS는 고객사 장비고, 지금 이제 화재가 난 쪽은 전기실, 그러니까 시설, SK CNC 쪽에 장비가 보통 되겠죠. 그러겠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장애가 났다라는 것도 아마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 또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장애가 되게 여파도 컸고,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쓰는 회사인 카카오에서도 그랬다라는 것도 되게 좀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임팩트가 되게 컸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장애 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대응이 잘 안 돼 있었는 게 아니냐
대응이 잘 안 돼 있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그 생각도 들어요. 이거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긴 했는데 뭔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 IDC 하나의 화제가 나서 대응 관점에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클라우드를 써야 되나 이런 이야기로 흐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자체 IDC를 가지는 이야기로 가지? 막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물론 이제 카카오 네이버 사이즈 정도 되면 자체 IDC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좀 자체 IDC 가지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근데 일단 그런 큰 회사들은 저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인력이 있고 네. 그 결정을 하면 사실 되게 꽤 큰 부서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의사결정이나 다름없잖아요. 한 번에 옮겨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 이슈보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고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방금 아웃사이더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뭐 오히려 그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게 더 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맞아요. 또 전환하려고 하면은 대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다 AWS 넘어간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오래 걸렸다고 들었었어요. 몇 년 동안 하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DB로 옮겼습니다 해가지고 테크블록에 글을 올라왔던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카카오나 물론 카카오 내 그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뭐 법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부분 때문에 또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클라우드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정보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쪽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즈니스 임팩트 아날리시스,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랜, BCP, 그 다음에 디자스터 리커버리 플랜, DRP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또 막 문서로 잔뜩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가이드처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서를 참조해서 이 프로세스에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도 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쓰는 걸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AWS 쓰면서 되게 그 커스텀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화재 원인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을 때 지하에서 불이 나서 그런지 더 난감한 것 같고 소방관들도 더 끄기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그런 배터리는 다 1층에 놔둬야 되나? 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엄청 크지 않은 것 치고는 또 전기차 화재랑 비슷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쉽게 안 꺼진다고 하잖아요. 물로 안 꺼진다고. 그것도 있고 좀 계속 오래 탄다고 네. 하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UPS가 더 불안하면 UPS 배터리를 건물 밖에다 놔둬야 되나? 데이터 센터 밖에다가? 그런 생각도 든 것 같아요. 이게 그 배터리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종류라던가 리튬 이온, 그죠?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렇죠. 테슬라나 전기차 니켈 망간. 니켈 망간. 니켈 망간 옛날에 했던 아주 카메라에 네, 그렇죠. 뭐 메모리 이펙트 이런 거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이제 자동차의 배터리에 많이 들어간 납축전지 네. 이런 것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 뭐 인산철 배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는 리튬 배터리가 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리튬 이온일 것 같은데 리튬 배터리가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전기차도 그렇지만 리튬 이온의 배터리가 화재가 한번 나면은 그 온도가 되게 높아지고 그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열폭주가 발생해서 그 불을 끄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같은 거 화재가 나면은 수영장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차를 그냥 걷다 담궈서 맞아, 본 것 온도를 식혀야지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온을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 그게 핸드폰이나 노트북 터지고 이런 것도 다 리튬 이온이 네. 터지는 거죠? 걔들은 이제 좀 작으니까 것도, 핸드폰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사실 용량이 비교적 작은 편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아무래도 클 거고 그래서 더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배터리 하나가 터짐으로써 다른 옆에 있는 배터리들도 아마 다 불이 붙고 막 열 폭주하고 막 이래서 더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전기차에서는 무슨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았거든요. 약간 그게 액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가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화재 위험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서 그 이제 고체로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좀 연구 그렇게만 해도 훨씬 안정적이라서 뭐 그런 얘기는 이렇게 계속 돈 들여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화재나 이런 거 자체가 에너지 양이 많으니까 배터리에 저장되는 불이 더 세고 화력도 센 거죠. 폭발이 되었을 때.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의 화재가 보통 일상적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이것보다도 더 드물었었는데 요게 이제 좀 재밌는 게 요즘 이제 뭐 친환경 요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화재 위험성이 적은 납축 전지를 많이 썼었어요. 그 차에 들어가는 거 네,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납축 배터리를 쓰고 뭐 인산철 배터리를 써가지고 UPS도 대부분 리튬 이온이 들어간 제품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안정성이나 화재 위험 때문에 납축 전지를 쓰고 요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요즘 친환경이 도입이 되고 UPS를 대체하는 ESS라는 그런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보조 배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리튬 이온을 많이 쓰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 수명이 일단 오래 가고 비교적 그 납축 배터리보다는 환경을 덜 파괴시킨다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뭐 요런 개념이 있는데 막 그것 때문에 이번 화재도 리튬 이온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데가 얼마나 이제 다른 종류의 배터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건물도 그렇고 IDC도 막 친환경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데도 IDC 지었을 때 우리는 일부러 추운 데다 지었다 막 MS는 막 바닷물에 빠뜨리고 그쵸,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그건 약간 열시키는 관점에서만 그랬는데 또 다른 관점에 이런 ESS 같은 배터리 장비도 친환경 기조에 맞게 막 그쵸. 그런 걸 하고 있었군요. 납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폐기도 되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자동차 배터리 오래 가지도 않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왜 납축 전지를 쓰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전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납축 전지는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한번 이제 방전이 되거나 거의 방전에 가깝게 쓰면은 이제 수명이 그때부터 확 줄어들고 버려야 돼. 한 번 방전되면 자동차 배터리 그냥 그쵸. 갈아야 되죠. 맞아요. 거의 10만 원 하는데. 그런 재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는데 거꾸로 저렴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는 정전이 아주 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구매할 때도 싸고 이제 수명이 또 이제 지나가면 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 이제 리튬 이온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많이 들지만 오래 쓸 수 있고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나 UPS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상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배터리를 계속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이 그래서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사실 데이터 센터는 말짱한데 백업용으로 있던 UPS가 터지면서 원래 시스템까지 장애가 난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는 전력이자에 들어올 때 UPS가 없다고 해도 여기는 보통 괜찮은데 얘가 그러니까 얘가 가동되면서 터진 게 아니고 걔는 그렇죠. 그냥 가만히 터져가지고 있다가 전체 건물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전기를. 그런 거는 이게 뭐 사실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막 이주가 되게 열심히 해놔도 막 별거 아닌 그렇죠. 건데 이게 꼭 문제를 일으켜서 이슈가 되고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전기선이 타버려가 전기가 공급이 안 돼. 이건 정말 진짜 다들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되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그냥 만약에 같아요. UPS 배터리가 없었으면 전기가 탔어. 스프링클러 동작에서 꺼졌어. 그러면 소방서가 바로 1시간 안에 끄고 바로 전력 연결해와서 그쵸. 꽂으면 바로 끝나는 건데 이게 배터리가 타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꺼도 아까 뭐 카카오도
금방 진압됐다고는 했는데 그 금방이 한 3시간, 4시간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가 참 예상치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 개발자분들 많으시니까 아마 서비스에 카카오 관련해서 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도 지도가 일단 있었던 것 같고, 뭐 소셜 로그인도 당연히 장애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카카오가 장애가 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카카오톡만 안 된다, 아니면 카카오의 서비스만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이제 막 그런 요즘 서비스에 막 연결 안 하고 이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까먹었는데, 많은 사이트들이 그래서 다음 저기 주소 검색 이런 API를 쓰는 애들이 주소 검색 그렇네. 되게 많은 문제를 겪었다고 해요. 도로명 검색. 맞아요. 도로명 검색. 잘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그렇죠. 다음에 만든 게. 그래서 쇼핑몰 같은 데서도 사이트는 다 멀쩡한데 도로 검색 그게 안 돼가지고 택배 주소를 못 넣어가지고 구매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애가 아닌 장애를 만드는 그런 디펜던시라도 걸리는 것도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또 타이밍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업비트가 사실 카카오톡 로그인으로 강제되어 있잖아요. 카카오 계정 로그인으로. 근데 사실 한 달 전인가 업비트가 공지한 게 있었어요. 업비트 자체 로그인 시스템으로 바꿀 거다 몇 달 안에.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준비해라 막 이런 걸 업비트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거 되기 몇 달 전에 지금 딱 이게 터지니까, 만약에 그 타이밍이 조금만 앞에 있었으면 업비트 같은 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견지명을 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간에 터지니까 지금 뭐 보상도 해준다고 했다는데, 정말 타이밍이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나? 또 데이터 센터도 카카오가 원래 자체적으로 뭐 짓는다고 했었다는데, 그거 조금만 이게 되고 나서 했으면 뭔가 타이밍이 얄궂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조금만 늦게 됐어도, 뭐 조금만 앞에 됐어도. 카카오도 실제로 4,600억을 들어서 국민사과에서 4,000억을 들어서 내년인가요? 내후년에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는 걸 목표로 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쵸. 그냥 금방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업비트도 그렇고 아마 카카오톡 로그인 시스템 쓰는 데 꽤 많았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카카오톡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런 서비스들은. 사실 이번 사태로도 카카오가 장난 아니구나 우리의 삶에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을 새삼 깨달아. 맞아, 얘도 이것도 카카오지 막 이런. 택시도 주차장도 카카오지. 그쵸, 막 계속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저도 티 많이 쓰는데 주차장 네, 저도 휴가 또 못 나왔었나? 그 사람들은? 저는 그때는 이제 차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저도. 몰랐지만 그런 생각. 못 나왔나? 공짜로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죠. 원래 이거 주차 호출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그 사람도 평소에는 안 누르다가 엄청 전화 오면. 그나마 주말이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톡으로 고객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카카오톡의 고객센터가 카카오톡이랑 눌렀더니 카카오톡 연결되고 다시 네. 장애 안 보이고 계속 맞아요. 반복되는 느낌이었죠. 카카오톡 고객센터도 카카오톡으로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문의 같은 거 카카오톡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참 주말이야 다행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이라 확실히 한국 사회가 좀 많이 좋아진 게, 주말에는 그래도 다 쉬는 느낌이라 그런지 쇼핑몰도 주말에 쉬니까. 근데 저희가 카카오를 안 써서 저희만 그냥 좀 태평했고, 그 관련사들은 엄청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카카오 회사는 당연히 힘들었을 것 같고, 엔지니어들. 근데 관련사들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클라우드 쓰긴 하지만 AWS가 장애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 같이 장애나서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카카오톡 정도 장애면 그쵸. 우리만 카카오톡 로그인 안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앱도 다 한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IT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 뭐 택시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걸로 뭐 자영업 하는데 예약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다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동동 굴렀을 것 같고, 사실 상황을 보면 내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업은 거의 하루 동안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대기는 다 해야 되는데 느낌에는 진짜 말씀하신 AWS는 약간 뭐죠, 잠을 자러 갈 수는 없는데 할 수도 없는 거죠. 저는
계속 줌만 연결했고 우리끼리 어쩌지 이러고 해서 되게 힘들 것 같은. 아까 CP님이 데이터 센터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입구에 개발자들이 막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결국 그걸 조치하려고 대기를 무한정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정말 그 장면은 되게 안타깝고 맞아요. 발만 동동 구르는 그게 정말 그러니까 약간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황색 선이 못 들어오게 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들 같은 분들이 막 줄 서 있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사진을 보니까 불이 어느 정도 약간 잡혔을 때쯤에 그러니까 완전히 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진도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소방관이 아닌 사람한테 그런 옷 입히고 있는 뭔가 장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전히는 안 꺼졌지만 뭐 그 IDC 담당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방관이 어떻게 뭐 없구나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까지도 한 게 아닐까? 왜냐면 불이 완전히 떴어도 뭐 연기 나고 이러면 그 상황에 아마 일부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복구하지 않았을까. 이게 워낙 큰 사건이라 일반적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AWS 같은 게 장애난 거잖아요. 클라우드 쓰면. 그럼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막상 또 기존 옛날에 그런 장애 보면 항상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 여기다 뭘 구축할까? 아니면 제가 살아가는 게 빠를까? 요 고민.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근데 일단은 구축하고 있어 보세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 뭐 예를 들어 뭐 새로 딴 데 리전에 띄운다거나 뭐 GCP로 간다 뭐 이거 여기를 일단은 하시고 저기 있는 상황은 또 한 명 보내서 파악하고 막 이런 근데 아마 또 전사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임팩트 애널리시스 BIA나 뭐 컨티뉴어스 플랜 BCP, 뭐 DRP 아마 그게 실제로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있겠죠. 그러니까 5분 이상 걸릴 것 같다. 뭐 그러면은 뭐 여기에 일단 올려라. 뭐 이쪽으로 트래픽을 돌려라. 막 거기고 결국은 사실 그것도 다 비용일 거고 누군가는 또 초과 근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중에 끝나고 다시 원복하는 이슈도 있을 거고. 그럼 결국은 요거는 다시 또 사업적인 영역에서 경영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되게 그 비즈니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플랜들로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장애난 순간에는 비즈니스적 이런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최대한의 방법으로 돈을 얼마를 쓰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임팩트는 우리가 그래도 안고 가도 그 손실이 적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그 복구의 수준을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항목들이나 지침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카카오톡 장애난 걸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 직원들은 카카오톡이랑 카카오 아지트를 많이 쓰는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장애가 났다고 어떻게 연락을 하죠? 왜냐면 대부분 저도 그렇고 전화번호는 요즘에 잘 저장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전화번호가 거기 있으니까요. 네, 거기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팀 사람이나 누구한테 연락을 어떻게 했을까? 진짜 난감했을 것 같아요. 사내 시스템은 뭐 따로 있었으면 다행인데 사내 시스템도 만약에 같이 있었으면 왠지 느낌에는 따로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물론 직원이 외부에서 말하기 어렵긴 한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네, 갑자기 회사에 가서 이렇게 종이 조직도를 막 이렇게 비상 연락만 이런 게 있었어요. 비상 연락만 맞아 출력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팀장이 이제 팀원들에게 딱 전화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마 IDC에는 그게 따로 있었을 것 같아 종이같이. 왜냐면 IDC 서비스 담당자들한테 바로 연락은 가고 이제 어떻게든 되긴 했을 것 같아. 내가 전체는 몰라도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랑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렇게 되긴 했을 텐데.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담당자, 뭐 영업 담당자 이런 그 고객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메일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뭐 그 데이터 센터가 내부 포털이 또 있거든요. 게시판이. 그래서 뭐 그런 데다가도 공지를 올리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상황은 모르겠지만 후속 조치 중에 하나 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장애 났을 때 카카오톡 말고 다른 거 뭔가 카카오 아지트를 저기 뭐 아예 다른 데 띄워놓는다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채팅 들으시는 분 중에 킴 SJ님이 이중화 작업은 정말 안 하고 있었다고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뭐 내부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오피셜한 내용만 오늘 대국민 사과에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사실 요 이중화라는 단어가 지금 되게 DR과 HA와 용어에 되게 혼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HA도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땐 DR이고 DR도 어떤 부분에서 HA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는 DR까지도 다 되어 있다. HA도 되어 있고 DR도 되어 있었다. 가 오피셜한 이야기고 그럼 왜 이런 장애가 났었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났는데 왜 빨리 복구를 못했냐. 그렇죠. 네. 그래서 DR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카카오 내부에 있는 인프라 배포 도구 뭐 이런 게 DR이 잘 안 됐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요 서버가 막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려면 되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그래서 당연히 자동화로 되어 있는 배포 도구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가 복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화 작업이나 뭐 DR이나 그러니까 HA나 DR이나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일단 그렇게 오피셜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HA랑은 다른 게 만약에 배포 도구 뭐 그런 이야기라면 그냥 제가 상상해 보자면 예전에 다른 데 일했던 것도 보면 웹서버 그러니까 DB나 이런 거 자체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중화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해놨을 것 같아요. IDC 차원이나 DBA들은 워낙 그런 거 민감하니까 진짜 중요한 데이터고 근데 웹서버 관점에서 우리가 소스 코드도 다 있고 쉽게 띄울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한쪽에만 띄워놓다가 여기가 장애 났을 때 저쪽에 빨리 띄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설정이랑 뭔가 이미지가 한 번에 쉽게 배포가 안 되네 이런 관점이면 그 배포 도구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으니까 DB랑은 다 저쪽에 셋업이 돼 있었는데 평소에 웹서버 배포를 평소에 이쪽에만 하다가 이렇게 갔으면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HA 관점에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R은 돼 있었어서 데이터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마 배포 도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상상해보자면 저는 조금 더 아래 레벨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어플리케이션보다도. 그러니까 왜냐면 카카오는 이제 직접 베어메탈, 그러니까 물리적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오픈스택 데이 거기 발표에서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오픈스택을 막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픈스택도 막 되게 컴포넌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가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그 오픈스택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해서 VM도 못 올리고 그 VM 위에 당연히 VM이 안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도 배포가 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약간 그 인프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오픈스택이라던가 그런 오픈스택을 또 관리하는 도구가 또 뭔가 있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리소스 프로비저닝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그냥 배포 도구라는 용어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테라폼은 있는데 테라폼 스테이트는 저기 있는데 이걸 플랜을 못하면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이게 오늘 기자회견이 엔지니어가 엔지니어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예시로 그걸 들은 거지 않았나 생각하고 뭐 카카오에 있는 사람분들 다 대부분 대단한 엔지니어들인데 당연히 이것저것 많은 물론 아까 뭐 업비트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시기상으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이런 판단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건 있겠지만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예외가 생긴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지금 통할 상대는 아니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쭉 정리하고 나온 워딩이 데이터 센터가 꺼질지 몰랐다 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 놓친 건 맞으니까요. 준비됐으면 막았겠죠. 근데 사실 되게 레어한 케이스니까 담당자 분들도 물론 준비를 계속 하고 하다가 이제 약간 뭐 미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우선순위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어떻게 보면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전쟁 날 것 같으면 사업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한국에서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같이 해야지 뭐. 맞아요. 대표도 두 명이 한국에 한 명 있고 미국에 한 명 있고 막 여러 가지 확률을 이제 따지는 건데 한국은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 센터가 워낙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오래된 레가시니까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신경을 정말 못 쓸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 센터도 커버하려면, 이거 먼저 고쳐야 이걸 고칠 수 있는데, 이런 게 그렇죠. 분명히 막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쪽 팀 찾아가서, 뭐, 그거 풀고 있고, 뭐, 그러다 중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마음에서는 좀, 꼭 잘못이라기보다, 내년에 우리 데이터 센터 이사 가면 해결될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그쵸. 놔두고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6개월만 지나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해결될 것 같은데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하고 있다가 하필 터졌을 수도 있죠. 뭐 그쵸.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화재가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오늘까지 조금씩 다 붙고 공지가 나오잖아요. 서비스별로 좀 상황도 다른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왠지 그 IDC는 그대로 안 쓰고 다른 데 없는데 띄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거 치고는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자동화까지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좀 빨리 한 게 아닌가. 적어도 자고 일어났을 때 카카오톡은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IDC가 그대로 전원 넣어서 그냥 됐으면 더 빨리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다른 쪽에서 띄워가지고 조금씩 되는 거 보면 아예 안 했으면 사실 여기 데이터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띄우고 저기에 이걸 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한 것까지는 아니죠. 이게 뭔가 조그마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막 DR하고 LC하는 거랑은 완전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단계도 다르고 그 기술적인 스킬도 되게 많이 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 과제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리고 업력이 긴 회사인데 그동안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도 뭐 로드 밸런서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 단순히 그 헬스 체크 해가지고 저희가 막 트래픽을 이제 HA 같은 거 구성을 하는 것도 하다 보면은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막 그런 것들도 다 껴있지 않았을까. 저는 단순히 뭐 DR이 안 됐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레포트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기덥도 레포트 나오기 전에 이제 아싸님이 공유해 주신 것처럼 기덥 예전에 장애난 거 보면 DR이랑 HA를 너무 잘해가지고 장애났잖아. 너무 순단 몇 초 가지고 그거 전환해버리고 그것도 레포트 공유 안 했으면 애들은 도대체 DR도 안 해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막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날 저녁에 계속 이렇게 SNS를 보면서 약간 조금씩 좀 짜증이 좀 나서 그때 글도 좀 쓰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맞아요. 약간은 물론 그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쉽게 이중 안 돼 있어? 이걸 왜 못 살려? 막 이러는데 약간 전 느끼면서 딴 데는 대부분의 회사는 데이터 하나 정도 날아가는 거 그냥 다 커버하는 게 약간 이 업계 디폴트인가 이제? 약간 이런.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가끔 요즘은 그나마 AWS 요즘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죽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또 AWS 리전이나 AZ 날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영국에서도 가끔 네, 날아가요. 날아가요. 실제로 났었고. 네. AZ가 날아가는 건 IDC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날아가면 항상 올해는 못 본 거, 올해는 그런 일은 못 본 것 같은데 항상 그 다음날 해커뉴스는 이제 그 장애 얘기와 우린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 얘기 거의 마케팅 포인트로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살아남았냐가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는 건 대부분 죽었으니까. 네. 그리고 걔네 그렇게 죽다가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것 뿐이지. 그거 겪은 애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 글로벌 큰 회사들 다 죽고 누구죠? 작년에도 페이스북 뭐 완전 성격은 다르게 하지만 라우트 성격 다 하니까 그렇죠. 거기도 장애나니까 데이터 센터도 2km 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이걸 해결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비슷한 문제인데 되게 다 업계에서 다들 그 관련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얘기를 하나같이 많이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게 그리고 저도 그냥 제가 그쪽에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짜 전체 시스템에서 SPOF를 아예 없애는 게 전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바꿀 뿐이죠. 아니면 한 곳에 몰거나 이렇게 그럼 얘를 해결한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얘가 했어요. 그럼 얘는 LB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렇죠. 또 LB 앞에 가면 어떡하지? DNS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데 그 시스템이 커질수록 되게 어렵고 또 어느 순간 가면 너무 복잡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죽여보기 전에 잘 모르는 거죠.
안 될 것 같기도 죽여보는 하고. 테스트를 해도 실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아요. 죽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예상 가능하게 죽이잖아요. 어느 그렇죠. 정도는.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시나리오의 케이스에는 아까 기터브 장애가 딱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쪽 테스트할 때 엄청 잘 동작했겠죠. 아우 이게. 최고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하신 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막상 상황이 닿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또 있었네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전환했네.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좀 느낀 거는 경험이 있고 이쪽 일을 해보신 분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오히려 잘 이렇게까지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혹은 아예 업계 아닌 사람들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DR이나 이거를 아는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한국에 막 그 생각도 들면서 근데 당사자들이 제일 힘든데 막 그거를 그때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업계 아닌 사람들은 사용자니까 저는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짠나요. 그냥 내 친구랑 톡하는 거 안 되는 것도 짠나잖아요. 근데 저녁에 있는데 저 처음에 몰랐어요. 계속 라인에 누구를 저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계속 보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뭐야? 그냥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사 가고 있는 거, 다운받아서 가입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도 보면 두 개인 것 같아요. 이제 엔지니어를 뭐 제가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엔지니어긴 한데 그거에 대한 게 있고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험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엔지니어는 하고 싶어 했을 텐데 경영진이 못하겠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나쁜 의미로까지 안 봐도 비용이나 돈이 업무 많이 들잖아요. 우선순위. 이건 지금 당장 이 서비스 런칭이 먼저지. 이거 하고 나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오피스 여기 이사 오면서 오지가 이제 오피스 인제 깔았지만 이제 KT만 깔면서 LG U 플러스만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고 그전에는 해놨었는데 지금까지 회사 생활 6년 하면서 여기 하면서 KT가 장애난 적은 없었는데 애매하지만 그냥 선을 살려놓고 자동 전환까지는 안 해놨는데 바로 한 며칠 만에 KT 장애단 나고 그냥 오지가 막 급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은 깔려 있었어요. DL이 해놓은 거야. 근데 설정을 자동으로 안 해놓은 거라 오지가 와서 이제 설정 수동으로 쭉 바꾸니까 되고 그게 그거죠. 그렇죠. KT 장애 나는데 건물을 못 들어와 오지가. 네트워크 날라간 거잖아요. 네. 옥타로 인증하게 해놨어. 옥타 접속이 안 돼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단순히 현금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다 비용적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케이스를 이야기하자면 저도 그 방화벽 그런 건 자동 절제 막 설정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테스트를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제 주 업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 팀의 인원이 또 없어가지고 그걸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피스 인프라를 하는 담당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적.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나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그럼 저에 대한 인건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뭐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제 일이 빨리 안 끝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회사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나는 다 하려고 했는데 LG에서 막 망을 늦게 연결해 줬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이런 장애들이 항상 생기는 것 같다. 조금씩 이렇게 겪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카카오도 이번에 레포트를 공유하겠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다른 회사들의 도움이 되게 맞죠? 맞아요. 그런 걸 겪으면 저희도 오피스 인트 한번 겪어보고 조금씩 개선되듯이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IDC 운영하는 회사들도 네이버도 아마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네이버도 예전에 데이터 센터 춘천에 각 생겼을 때 각게 불러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알게 보면 뭐 목동 IDC나 이런 데 IDC 다 했겠지만 그렇죠. 네이버도 그런 거를 크고 작게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겠죠. 조금 더 안전하게. 이거는 크게 겪은 기억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 있는 그 인프라 하는 분들이 예전에 IBM이나 이쪽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온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미 맞아요. IBM 그 전부터 많이 쌓여 있었겠죠 이게. 근데 카카오의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거기는 카카오는 또 워낙 급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 전체로 보면 사실 그 인원이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다 사실 뭐 여기는 다 카카오로 태생도 카카오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긴 하네.
뭐 하긴 한데 좀 결국은 다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판교 IDC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목동 IDC 유명한 뭐 평촌 IDC 이런 데보다 상대적으로 신생 IDC였을 수도 있고 이제 저도 예전에 몇 번 말했는데 일본도 도심 IDC가 좀 유행이거든요. 그쵸. 도심에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을 거야 아마. 그냥 생판 들판에다가 있으면 그 UPS도 뭐 1층에 해놓고 저 야외에 해놓고 했을 텐데 혹은 그때 말한 것처럼 뭐 플라위 휠 같은 거 해갖고 막 겉에 돌려놓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 도심에서는 그게 안 되죠. 바로 옆에 보니까 다 업무 시설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아닌가 다른 데도 다 도심 IDC인가 한국은 목동 이런 것도 보면. 아니 뭐냐 저기 뭐 인천 저기 멀리 송도 이런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도심 IDC가 일단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개발자나 이제 이런 엔지니어들이 다 강남 뭐 이런 도심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하나 교체하러 가야 되는데 막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너무 효율성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카카오는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좀 그쵸. 해서 이게 뭐 그걸 뭐 다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맞아요.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경영진도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진짜 사업이 완전히 한 방에 흔들릴 정도의 큰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해마다 약간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확률상 안 나고 했는데 카카오 하는 거 보니까 날 수 있네 하면서 뭔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 밀어놨던 게 요것 때문에 이제 담당자분들도 뭐 각 회사에서 수월할 수도 있고 설득하게. 네. 또 오늘 대국민 사과에서 좀 인상 깊었던 멘트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예시로 항공 규정을 이야기하시면서 항공 규정들은 다 이게 피로 작성된 거다. 사람들의 사고가 막 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하고 계속 매뉴얼을 하고 그런 업데이트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던 게 단어 선택이 되게 좀 재밌었던 게 필요하다면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뭐 두려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단순히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이런 사례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이제 IT 업계나 회사들도 좀 이런 걸 좀 잘 선례를 보고 잘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되게 좀 공감 가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왠지 정말 포스트모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저는 왠지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이제 엔지니어 레벨에서의 포스트모템 내용 이제 그게 궁금한 거고 이제 보도 PR이에요. 네. 보도 자료에 각색을 안 거친 약간 그런 기술 블로그에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왠지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테크 블로그에 포스트모템 올라오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기술적인 포스트모템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깔끔하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불나는 게 흔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술적으로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 보면 뭘 놓쳤는지가 어느 정도는 명확할 테니까요. 네. 뭐뭐 때문에 이게 지금 준비했던 게 역할을 하지 못했지 명확해서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약간 이게 또 모르겠어요. 또 정부가 같이 조사를 한다니까 약간 더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정부가 따로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랑. 근데 저번에 KT 장애 났을 때 과기정통부랑 같이 해가지고 조사한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 테크블로그의 글 수준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꽤 나름 잘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기준이 낮은 거 있어요. 저도 이제 당연히 테크블로그 수준 분명 막 카카오의 내부 인프라도 되게 많을 거고 막 실제로 복권 가서 되게 뭐가 안 올라오고 막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는 뭐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요. 워낙 카카오를 기대하고 워낙 그룹사에 되게 지금 큰 이슈가 됐잖아요. 막 사임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KT 때 그 보고서 뭐 제가 찬찬히 읽어보지 않지만 별로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IT가 가는 기조랑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칠 때 승인받고 고쳐라. 아. 요런 태도, 요런 게 약간 되게 전혀 안 고칠 것 같은데? 승인 받고 고치면 그게 해결되나? 승인 받아도 그냥 수동적으로 승인 누르고 있으면 그게 그쵸. 아니라 우리는 뭔가 자동화 체크하거나 그렇죠. 이런 걸 원하는. 이제 막 배터리를 막 철가방에 넣는다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긴 하겠네요. 그쵸.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승인하고 한다 그러면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완전 우리는 아니어도. 그렇죠. 그럼 저는 약간 저거를 1년 동안 하면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야 이거 내 패스워드야? 여기 스테이크였나? 이렇게 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거 이상의 정말 좀 기술적인 얘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문서가 진짜 잘 나오고 하면 적어도 뭐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이 장애가 다른 엔지니어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례나 뭔가 경험 이런 거를 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렇게 큰 장애 겪어본 경험도 많이 못하고. 저는 약간 약간 농담 섞은 거긴 하지만 이제 카카오 직원 어디 이직할 때 면접 보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하면 다 이거 얘기할 거 같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 이런. 그러면서 이유 대박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시는 거 엄청난데요? 이러면서 저희는 생각도 못해요. 이런 게 분명 나올 거라 생각하고. 카카오에서 이걸 겪어본 분들은 앞으로 일할 때 이걸 다 고려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직접 겪은 겉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랑 직접 겪은 사람은 그 마인드 차이 계속 날 것 같아요. 그쵸. 귀한 경험이기는 하죠. 맞아요. 뭐 당연히 그 전에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역사가 카카오 직원분들한테 꽤 오래 갈 것 같긴 해요. 아직도 아마 복구하고 막 정리 작업하느라 정신없을 것 그쵸. 같은데 토요일부터 거의 서버 수급은 잘 되나 모르겠고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AWS 한국 처음 들어왔을 때 보면 막 특정 리전 AZ에 서버가 없어갖고 서버 할당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카카오 정도 되는 서비스가 막 통째로 물론 이미 앱이로 돼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약간 그때 뭐 디버깅을 막 해본 건 아닌데 그냥 틈틈이 이제 쉬면서 조금씩 봤을 때 좀 신기했던 건 이제 장애가 심각하니까 오류 페이지도 못 뜨고 맞아. 그 503이 막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막 그러니까 사방에서 뭐 제가 전 서비스를 다 돌아본 건 아닌데 전 주로 다음 홈에 좀 가까웠거든요. 포털이 좀 중요하니까 503이 떨어지는데 그 503을 엔진엑스가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엔진엑스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엔진엑스는 살아있잖아요. 엔진엑스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도 못 줬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그 위에 상위 레이어인가 보다,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인프라 앞에 이 엔진엑스가 쫙 깔려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렇네요. 아예 그게 안 뜰 수도 있는데 했던 것 같고, 약간은, 신기했던 거는 이제 다음이 이제 처음에 503 뜨다가 이제 조금씩 돌아왔어요. 이제 막 배너만 뜨고, 로기만 뜨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가 주소가 다음.cdn.net 이거 했는데, 걔도 똑같이 503이 떨어지더라고요. 엔진엑스가 주는. 그래서, 도메인은 CDN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서비스형 CDN하고는 좀 구조가 다른가 보다. 똑같이 뒤에 그러니까 뒤에가 없어지니까 얘가, 사실 원래는 일반적인 CDN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만약 아카마이 CDN 같은 거 쓰면 걔네들 찔러서 우리 서비스로 넘어오거나 막 그쵸. 결제니까 네. CDN까지는 들어가고 그쵸. 캐싱은 최소한 있고, 웬만한 파일은 쭉 나와요. 그런 장애가 나면은 디스크 스토리지 서버에 막 캐시를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카카오는 워낙 서비스가 크니까 캐싱할 것도 많고 막 그럼 스토리지 서버가 뻗어버리면 결국은 리소스를 못 받아오고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테크카카오.com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진짜 그래도 막 친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좀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바쁠 때고 지금은 못 물어보죠. 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가면 듣고 싶어. 재밌는 얘기라고 하면 그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뭔가 좀 그러니까 되게 그 귀한 경험을 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일단 이제 눈치 보고 있죠. 약간. 아마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사실 이미지가 좀 너무 안 좋잖아요. 뭔가 되게 저는
그런 것도 좀 운이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악재가 겹쳐서 온다니까요. 네, 이게 진짜. 그 뭐 국가 악재도 있지만 하필 또 한 달 이내 장애가 한 번도 있었잖아요. 아,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짧게. 그때도 분위기 안 좋았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약간 장애 그거랑 대응 저랑 약간 어떻게 보면 별일 수도 있는. 별개인데 이미지상으로는 장애 대응 잘 못하네 얘네 이런 이미지가 그쵸. 네. 이게 기사 같은 거 나면은 카카오 한 달 만에 장애 또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나버리잖아요. 되게 그쵸, 그렇게 자극적으로. 되니까 안 그러면 이건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은 그게 좀 진짜 좀 타이밍이나 이런 게 참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사실 구글도 인증 다 올해인가요? 날라가서 그렇죠. 유튜브랑 통째로 안 된 적이 네, 통째로 날라가서 몇 시간 지속됐던 거의 것 한 같은데. 반나절 맞아요. 네. 반나절. 네, 길었어요. 그것도 꽤 길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톱장애도 한 3년 전이지만 그것도 24시간 넘었거든요. 그리고 뭐였죠? 로블록스도 작년에 아, 그래요? 그냥 3일 장애, 3일 서비스 완전 다 내려가서 3일 동안 엄청 못 구했는데 뭘 제가 해커뉴스나 레딧 가서 댓글을 막 보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렇게까지 막 비난까지 사용자들은 짜증나겠지만 뭐 쟤네는 능력 없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는 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카카오한테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장애에 대한 속난 것도 있고 저는 사람들이 카카오를 예전엔 좋아하다가 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장애 나니까 더 뭐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모르겠어요. 카카오 주식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이 사서 전 국민이 골고루 샀으면 약간 안 그래도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막 한 김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뭔가 다 겹쳐서 오는 것 같아. 이렇게 겹쳐올 수 있나? 막 전방위적으로 그 생각 많이 들어. 이게 카카오가 그때 그 이야기하기로는 총 9만 대의 서버가 있고 4개의 그래요?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아. 발표를 했었어요. 그중 9만대요? 네, 9만 대요. 음. 그리고 그 중에 판교 센터가 30%여서 약 32,000개 32,000 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도 엄청나게 되게 많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저는 약간 이렇게 큰 회사면 다 보험에 가입돼 있을 줄 알았는데 카카오는 기업 휴지 보험이라는 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대요. 이게 뭐 책임보험 같은 그런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고객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험을 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추산 비용이 뭐 130 몇백억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또 안타까운 게 SK CNC에서 배상 책임 한도는 70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IDC에서 해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70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70억도 다른 업체랑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네이버 ID. 네이버 서버. 기업당 기업당이에요? 그 발표에서도 그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셨는데 그 기업당 70억인가? 카카오가 70억을 일단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최대가 아닐까요? 그쪽도 최대한 적게 주려고 최대겠죠. 그 보험사도 일단 최대가 그래서 배상 책임 한도가 70억인데 근데 어떠면은 70억 이상 네. 배상한도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얼마 안 근데 되죠. 뭐 이제 그거를 풀로 우리가 해줄 거냐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너네가 저기 서버 띄웠어야지. AWS도 약간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언제든지 AZ 하나를 나갈 수 있다. 구축해라. 우리는 말했어 분명히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보통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SLA 뭐 SLO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뭐 90몇 %, 뭐 99.9 몇 개. 그런 게 있어서 뭐 조금은 599. AWS는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99.9 몇 개 나인에도 한 4-5시간 장애는 거기 포함 안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죠. 보통 10분인가 5분인가 그게 또 그 데이터 센터 그레이드 티어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번 사태는 다른데 대부분 이렇게 전체가 날아가지 않고 그쵸. 거기서 네트워크가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게 나는 우리 서비스는 3시간 장애를 겪는데 그쵸. 이게 SLO에서도 3시간 장애로 계산되는 건지 아, 약간 이런 거가 그냥 통째로 안 하면 그렇게 안 따지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그래도 이게 쉽지 법무팀이 뜨고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카카오는 좀 다르려나? 다른 업체라면 이게 쉽게 청구 못할 것 같은 게 IDC도 요즘에 공실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쵸. IDC도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다가 딴 데 못 들어가면 카카오야 뭐 짓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도 좀 의리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거꾸로 저는 반대라고도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좀 비교적 부족한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계속 짓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거꾸로 근데 그 신뢰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WS가 막 한 달에 한 10번 죽어요. 그럼 저희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신뢰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상을 최대한 해줄 수도 있겠네요. 먼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아마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렇네요. 이제 뭐 그 데이터 센터 안 들어가요. 그래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이제. 너무 불안해서. 네, 우리 다 뺄게요. 뭐 이러면. 그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카카오뿐만 아니고 SK에 이제 들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고객사들이 많을 거니까. 저는 이번에 SK CNC가 IDC 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KT랑 LG랑 뭐 이런 데 유명한 데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SK CNC도 하고 있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위치는 몰랐는데 옛날에 저도 뭐 판교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제 아까 말한 그 센터인 것 같아요. 네. 포스트스 네, 옛날에 네. 거의 판교 데이터 센터 뭐 죽었다 그러면 다 죽고 막 이런 그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CNC 데이터 CNC도 데이터 센터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오지님이 그 고속도로 CCTV 준 거 보고 알겠더라고. 아, 고속도로가 아니라 아무튼 거기 도로에서 항상 넘어가면 맞아요. 건물에 SK 사이트가 있는데 당연히 저는 SK 그룹 건물인 줄 알았는데 IDC처럼 안 생겼어요. 얼핏 보면. 그래서 이게 IDC도 그 ISO 규격이 있고 하거든요. 이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카카오도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막 그런 걸 고려를 하고 뭐 표준 규격이 아니어도 뭐 충분히 가만히 되거나 아니면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피스 건물처럼 너무 생겨가지고 괜찮은 건가? 약간 가본 적은 없거든요. 전 다른 IDC랑 비교를 아예 못 해봐서 가서 시설을 보거나 뭐 탐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CNC 쪽은 잘 모르겠네요. 그걸 좀 봤었으면 더 이야기거리가 많았을 것 같은데. 다른 IDC 건물은 본 적 있어요? 근데 많이 서울 봤죠. 이런 데 있는 IDC도 네. 그냥 오피스처럼 생겼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피스동이 있고 약간 그 테크노바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오피스동이 있고 데이터 센터 동이 있고 오피스동에는 이제 실제로 입주를 할 수도 있어요. 오피스가 이제 필요한 회사들. 근데 이제 거기는 딱 그냥 데이터 센터를 근데 가면은 딱 이런 시설들이 되게 뭔가 빵빵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통신사에서 하는 데이터 센터가 보통 돈이 좀 빵빵해가지고 되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전반 인테리어도 멋있고 막 그 공조 시설, 막 전기 시설 이런 것도 와 이거 여기는 진짜 잘 버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딱 주거든요. 하나하나 분석 안 해도 그냥 신뢰감이 드는 느낌. 그리고 냉방도 엄청 춥게 해요. 통신사가 하는 데는. 근데 통신사가 하지 않고 약간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통신사보다는 좀 덜 춥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보면은. 저는 사실 IDC 잘 몰라서 그런 IDC 뭐 이렇게 가본 적도 없거든요. 이제 회사에 있는 이런 조그만 서버실 같은 거는 가봤죠. 잉 하면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가봤는데 큰 데는 한 번도 안 가봐서 형 그냥 난 그냥 계속 클라우드 써야 된다. 저는 이제 네이버 춘천 IDC 짓고 있을 때 거기 건물도 가서 물론 IDC 구경은 안 시켜줬어.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이버는 진짜 네이버나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새로 지으면 진짜 잘 짓는 것 같긴 하더라고. 시설 자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것 같아. 통신사는 어떻게 보면 임대로 벌어야 되니까 수지타산도 따지는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내 자가냐 내 전세냐의 차이처럼 엄청 잘 지어놔서 카카오도 지금 뭐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로 짓는 IDC 보니까 약간 오피스동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이라 네이버처럼 약간 전문 IDC 옆으로 넓게 퍼진 느낌은 아니더라고. 네이버는 진짜 땅을 많이 활용한 느낌, 위로 안 쌓고 미국처럼 옆으로 퍼진 느낌이라 카카오도 만약에 계획이 있고 하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짓는 계획이나 막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시설도 원래 약간 적당히 했었는데 이제 더 고급으로 더 제대로 짓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안산에 짓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이트가 있긴 하네. 그 조감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맞아요. 거기에 오피스인가 뭐 그런 건물도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업센터처럼 맞아요.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로 안 생겼네요. 근데 네이버가 지은 춘천 IDC 각은
데이터 센터처럼 아래가 있고 위에가 있어요. 위쪽은 강당도 있고 뭐 호텔처럼 방도 있고 한 거고 밑에 쪽은 아예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여기에 못 들어가요 일반 직원들은. 섹터가 막 다 나눠져 있고. 네, 그게 아예 나눠져 도로가 나눠져 있어. 도로로 큰 도로로. 근데 저 자세히 못 봤는데 이제 조감도 이렇게 사진 봐도 일반 건물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쵸, 느낌이. 뭔가 이렇게 펜타곤 같지 않나요? 펜타곤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누가 이게 데이터 센터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이 좀 생겼는데 카카오 이게 실제인지 모르지만 카카오 조감도는 그냥 빌딩처럼 생겼네요. 저는 사업처럼. 약간 그거 보면서 불안했던 게 뭐냐면 IDC는 사실 불나거나 이런 게 민감하니까 함부로 뭘 안 넣어줄 것 같은데 그 옆에 그런 오피스나 이런 게 오면 저희도 이 건물에 막 보통 이제 겨울에 난방 난로 쓰지 말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불날 거나 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확률상.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오피스의 일단 주 용도가 다 그 서버를 관리하시는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하는 공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쓴다 하면은 만약에 인천에다가 있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맨날 엔지니어가 인천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지를 아예 인천에 하는 것처럼 이제 보통 상주 엔지니어라고 하죠. 그런 인력들이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모니터링 팀도 있고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도 막 회선이 되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또 모니터링 한다던가 뭐 그 외에도 뭐 시설 관리자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지 않을까. 카카오 가시는 저 안산에 옆에는 뭐 창업센터 뭐 그런 느낌 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오피스가 아니라 그것도 나쁘진 않죠. 사실 도심 IDC는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수익성이 또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네이버 컨퍼런스 그때 갔었을 때 막 소개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필요해서 짓는 거니까 아주 빵빵하게 지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공조 시스템까지도 다 IoT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냉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막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갑게 해놓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데 얼마나가 걸리는데 여기다 다시 이 온도를 내리는데 어느 정도의 막 에너지를 쓰는지 막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공식을 쓰고 심지어 엔지니어가 어떤 데이터 센터에 어떤 구역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필요에 의해서 빵빵한 자본을 딱 쓰고 수익성을 신경 안 써. 어차피 근간인 거잖아요. 그 서비스에. 그러니까 좀 빵빵하게 잘 설계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의 브랜딩을 아예 각으로 했나 보네요. 어째 세종도 뭐 각. 네, 각세종이네요. 각춘천, 각세종. 저는 춘천에 있는 게 각인 줄 알고 이제 또 딴 이름 짓는 줄 알았더니 각으로 다 가네. 카카오도 잘 지었으면 좋겠다. 더 짓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 IDC 견학도 가고. IDC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번에 보면서 견학 한번 해보면 오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재밌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 이런 일로 더 단단해지면 좋은 거죠. 중요성이 더 올라갈 거야. 사실 한국에서 IDC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쵸, 이제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저도 예전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냥 클라우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IDC 쓰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삼성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 SDS. 삼성도 있나요? 삼성 클라우드 많이 쓰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을 규모는 되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을 규모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에 짓는 거잖아요. 삼성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딱 생각났던 것 같아요. 삼성 SDS 과천 데이터 센터 화재. 맞아. 이번 기사에 나왔던 뭐 삼성증권이랑 거기 다 있어서 되게 그래서 막 비교 많이 했잖아요. 폰 서버 안 옮기냐고. 서버를 빼서 올렸다고 하는데 드라이 아이스 넣어가지고 냉각 고장난 거 막 커버했다고 막. 저도 봤어요. 그거랑 약간 상황이 다른. 거기는 적당히 들어가서 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사람이 들어가는 걸 차단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재니까 그리고 또 장비 손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도 빼가지고 복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죠. 빼진 않고 뒤에서 이렇게 복구할 수 있었으니까 굳이 안 빼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삼성은 데이터 센터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명 공간이나 이런 게 그렇구나. 여유가 있고 필요하면은 좀 안 쓰는 서버 일단 빼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일단 SK, CNC랑 뭐 다른 데이터 브랜드 회사도 계약이 되어 있겠죠 아마.
그런데 근데 그 바로 지금 넣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3만 대를 빼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3만 대를 빼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요. 남아있는 공간에 그 하고 막 다시 뭔가 세팅도 해줘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전기를 다른 것 복구하는 게 같아요. 제일 빨랐을 것 같아요. 그쵸. 거기는 아니면 이제 따로 올리거나 지금처럼. 맞아요. 그 3만 대를 또 옮기기 위한 막 무진동 트럭들도 막 섭외해야 되고 그쵸, 맞아. 서 원래 부진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또 랜선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좀 결이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카카오는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조직이 이게 문화가 아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카카오를 아시는 분들이 뭐 그런 말 하면 알겠는데. 제 입장에서 사실 들고 뛰는 게 더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쵸. 들고 뛸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들고 뛰는 게 더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왜 들고 뛰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리고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요즘은 그런 것도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도 나만 뜬다고 내가 뜰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서 내가 뜨려면 저것도 떠야 되고 이게 막 서로 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면서 그렇죠. 이것도 사실 되게 물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기도 하고 좀 정리는 필요하지만 이것도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솔직히 이렇게 죽으면 만약에 옮겨도 뜨다가 또 죽거든요. 그쵸. 왜냐면 거의 패치 체크되고. 디도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왜냐면 한 번에 갑자기 32,000대를 갑자기 띄울 수 없으니까 띄우다가 트래픽에 또 죽고 막 캐시 없어서 몸보다 죽고 자기 트래픽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32,000대가 업됐다고 네. 어딘가로 보내버리면 그리고 여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제가 살리다가 나 죽이고 야 죽이지 마 막 이러고 막 이거 진짜 난리 법석일 거거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그렇게 쉽지가 하고 않아서 쿠버네티스도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막 사실, 그럼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클라우드 써도 이중화해서 만약에 진짜 카카오 정도 트래픽이면 절반 데이터 센터 나가면 이중화 완전히 진짜 잘 돼 있어도 이거 트래픽 못 버티고 이쪽 다 떨어지거든요. 진짜 이중화 왜냐면 여기서 죽은 거 반대로 그 자리에서 쭉 띄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트래픽 못 받는데 그럼 막 서로 죽고 막 레이턴시 걸리고 막 터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난리. 평소에 아예 이렇게 HA라고 하는 거를 평소에 트래픽을 아예 두 군데로 평소에 받고 있는 게 아니면 네. 그렇죠. 사실 그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레이턴시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이쪽에서 그렇죠. 이쪽 찌르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 비용도 세고요. 그 레이턴시 줄이기 위해서 광케이블 쓰고 막 엄청난 돈을 썼는데 다시 이걸 느리게 하는 확률 게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DR이든 HI든 쉽지 않은 부분들이 항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국은 비교적 덜하긴 하지만 한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핑이 막 5ms, 7ms 나오거든요. 그것도 있고 한국에 서울 이전에 AZ 같은 것도 이번에 장애나면서 AWS AZ 보니까 AZ 간의 거리가 100km 이내에 위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100km 이내인데도 서로 이렇게 호출하면 레디스 같이 워낙 빠르게 호출하는 애들 서로 다른 IDC 호출하면 툭떡 확률이어져요. 또 그런 레디스를 만약에 100번 호출한다 치면 그게 누적돼가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밴드위스 이슈들이 분명 생길 거고 물리적인 피지컬 디스턴스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운영을 해도 막 서울이 죽었을 때 막 백업이 왜 안 되냐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API로 호출하는데 1ms이 걸리는 게 10ms이 되면 되게 10배가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배가 느려지는 것만큼의 분명 더 이슈가 있을 거고 이게 동시 접속자가 막 수억 명씩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튜닝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 거리를 좁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손꼽으면 되는 거 아니야? 특히 글로벌 DB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막 단일 글로벌 DB를 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물리적 거리로 인해서 줄일 수 없는 핑. 요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동시에 누군가가 내 정보를 외국에서 찔렀을 때 리드 서버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자 찾을 수 없는데 하필 막 그게 배치잡이었어. 내부에서 막 도는 거. 막 꼬이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항상 어려움을 좀 주는 포인트지 않나. 요즘 금액락에서 나오는 게 엣지 컴퓨팅인데 맞아요. 엣지 컴퓨팅 맞아요. 근데 엣지 컴퓨팅을 내가 내 홈페이지를 띄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로 엣지 컴퓨팅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엣지 컴퓨팅 용도가 따로 있는 거. 그쵸.
이 서비스 전면 캐싱 같은 거 걸어서 쭉쭉 내보내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아직 잘 성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카카오톡 장애나고 카카오톡을 오랜만에 켜면서 느낀 게 앱에서 뭔가 진짜 잘 돼 있구나 느꼈어요. 앱을 그냥 카카오톡 채팅방이랑 들어가는 거 다 되니까 이게 장애가 난 거야 안 난 거야 맞아? 보내면 그때서야 안 보내지는 건 알고 오프라인장? 뭐 쇼핑몰인가 커머스 탭 누르면 목록에 아이템이 다 보여요. 누르면 그때 장애 났다 나오고 생각보다 캐시랑 이걸 진짜 많이 해놨구나 카카오톡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앱 자체를 네트워크가 완전 차단된 상태인데도 앱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진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그걸 눈속임이라 부르는데 누군가는 이게 정말 좋은 사용자 경험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세대는 좋은 설계죠. 오프라인 퍼스트가 되는 게. 저도 그냥 사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큰 장애구나 하지만 나중에 화재도 꺼졌다고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메인 서비스는 이제 밤에는 살아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자정쯤 이렇게 톡을 했는데 아직도 안 가는구나. 이게 아직도 안 가구나. 그런 걸 좀 느꼈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설계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꾸로 캐시의 중요성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캐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앱에다가 DB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기기 캐싱도 있고 잘해놓은 것 같아요. 웹사이트 같은 것들은 엣지 캐싱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메인 화면에 뜨니까 그리고 메인 화면에 정보가 일단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것만 보여도 장애 났는데 내가 지난 채팅을 아예 못 보면 진짜 막 그 업무나 막 중요한 거에서 뭐 어떤 정보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아예 못 보는 거랑 맞아요. 장애 났어도 볼 수 있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고 그거 엄청 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저는 이번에 좀 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약간 이걸 약간 현망처럼 생각하잖아요. 언론이나 정부가 좀 약간 이거 근데 기관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네이버도 그렇지만 이렇게 커지면 사실은 전 국민의 얘들 어떻게 생각하면 핸드폰은 왜 기관망이야? 그러면 그것도 사기업인데 뭐 별로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기관망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소프트웨어는 이거 그냥 서비스지 무슨 기관망이야 같은 생각인데 이제 플랫폼이 너무 커지니까 그 책임을 지는 게 맞나? 아니 요런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유독 그게 많이 엮여 있긴 해요. 뭐 국민 비서 알람이나 진짜 QR도 그렇고 뭔가 정부에서 세금도 오네요. 정부가 그런 것들이 엮여 있는 거 생각하면 맞긴 맞는데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도 쓰니까 기관망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막. 물론 이걸 가지고 재난 문자를 보내는 건 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포인트를 내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재난 문자 카톡이야? 재난 문자 보내게? 막 이런 생각이 전 국민 단톡방이 돼버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지만 이제 재난 문자를 떠나서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걸로 국가가 나서라고 좀 생각을 했다가 좀 생각해 보니까 국가가 나서는 게 뭐 태도에 상관없이 그 정도로 사실 국민한테 너무 밀접하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어찌됐든 간에 국민이 운영하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되게 많은 혜택을 보고 그 국민들도 거꾸로 많이 사용하고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이 정도. 예전에 근데 초기에 카카오톡 이런 장면 많이 났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그때 이 정도까지 아니었으니까 카카오톡만 장애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다음은 멀쩡하고 물론 인수되기 전이고 뭐 이럴 때도 있었지만 트위터도 초기에 장애 많이 날 때 별로 안 불편했어요. 맨날 고래 보면서 신나고 고래다 지금 장애 나면 불편하죠. 왜 안 돼? 트위터 장애 났다고 트위터에 올려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거 보면 기덥은 좀 편한 것 같아. 기덥 장애난 개발자를 다 좋아하고 안 고쳐지길 약간 바라고 퇴근하겠습니다. 아니죠. 기술 분산이기 때문에 퇴근 안 해줘도 됩니다. 계속 개발하세요. 그거 이제 서버 버전 때 얘기죠. 나 집에 가야 됐다. 서버 나갔네요. 그러면 집에 갈 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이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뭐 이야기하실 거 있나요? 오늘은 좀 많이 들어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더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가 이야기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게요. 저희 되게 오늘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좀 걱정하긴 했는데 사안이 사안이라 저는 괜찮게 얘기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 우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 이제 근데 욕 먹는 것도 유명해야 욕 먹지.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서비스 장애나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장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크게 장애나니까 이게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렇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